안녕하세요. 앵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10시 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최근에 바닥권을 잡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가 한 차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있으셨을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하기에 앞서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매크로 환경에 대한 변화,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가 이제 막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엄청나게 글로벌 시황 자체가 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체크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빠르게 이 추세를 돌려 세우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원웨이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추세 상단을 만들어갈 가능성, 상방으로 만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한 일정 있었죠. 여러분들께 잠깐만 또 보여드려 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는데 때가 왔다. 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확고한 의지에 대한 부분을 표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반도체 섹터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의 흐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폭등하는 결과 그리고 엔비디아도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0.25% 하락할 확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76%고요. 0.5% 금리 인하 확률 24%입니다. 이런 것처럼 동결에 대한 확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그 가운데서 0.25% 금리를 할 것이냐 0.5%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 결정만 남아있다. 그러면 매크로적인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전혀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 그 가운데서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떤 거겠습니까? 최근에 HBM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죠.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우려감을 가지고 체크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체크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 우리가 상세하게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최근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여부를 가지고 엄청난 주가 변동성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내년 HBM3E에 대한 사용량 85% 폭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량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성 쪽에서 납품받는 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이렇게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4세대 HBM3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5세대부터는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낼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치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10%, 20%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부터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감안을 하고 끌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HBM 연간 성장률이 200%를 돌파할 만큼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수치가 추가적으로 이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로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엔비디아 쪽에서 새 AI 가속기에다가 HBM3 12단을 적용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현재 8단에 대해서는 퀄 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12단도 동시에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초로 12단에 대해서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먼저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선점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밀렸다라고 하지만 HBM3E에 대한 12단부터 그리고 HBM4까지 이어지는 이런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는 당연히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세 하단을 다시 한번 회복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돈이 들어왔던 이 자리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하락은 제한되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 전략 세울 수가 있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가를 핸들링했던 주체들의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또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이런 변동성 안에서 외인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외인들의 비중을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여전히 5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 변동성 안에서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 창구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정확하게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이 변동성 안에서 일부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 이탈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할지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물량 이탈이 있었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월요일장에서 긍정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고스란히 매수세로 유입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고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이 가운데서 리스크 관리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있다. 기간을 우리가 조금만 더 넓혀서 체크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매도세로 보였던 이 외인 창구들, 최근에 2달 동안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구간 안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었죠. 메릴린치를 비롯한 모건 스탠리, 맥쿼리 증권, UBS 증권, 엄청난 물량을 공격적으로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물량. 그러면 최소한 이 물량의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메릴렌치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만의 분석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어야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났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만의 이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지 않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자, 이쪽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전부 다 자,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그리고 눌림이 나타난 자리에서 매수 타점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서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남기시고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질 시점에 와 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 늘려갈 시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분할 매도 관점에서 어디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가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분석을 통해서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주셔야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대응을 드릴 수가 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니까 올라갈 거니까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러한 추세 안에서도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 막연하게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우리가 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삼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삼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HBM 관련해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기술주 관련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상방으로 보면서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근의 시장 상황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어려우신 분들 너무나 또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 추가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라. 자, 이런 의미에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습니다. 자,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자, 임상 상상을 진행 중에 있고, 자, 이 종목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 급등 시기가 가까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급등하고 나서 아, 그때 살 걸 이렇게 후회해 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